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극단인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성폭력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부 단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극단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참석한 연극인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윤택 연출의 사과라고 한 말들이 피해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할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기가 해놓고 틀린 거예요. 단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울연극협회, 연극연출가협회도 이 씨를 제명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네,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기분 좋은 메달 소식이 있었죠. 남자 500m에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신예 차민규 선수가 1위와 0.01초, 100분의 1초 차의 폭풍 질주로 깜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18개 조 가운데 14조로 나선 차민규는 출발 총성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100m를 9초 63에 주파한 뒤 무서운 스피드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후 코너를 매끄럽게 통과한 뒤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온 힘을 쏟아내 빙판을 지쳤습니다. 34초 42로 결승선을 통과한 차민규는 16년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중간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메달을 예감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한 차민규는 남은 조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봤는데 노르웨이의 호바르트 로렌트젠이 0.01초 빠른 34초 41로 올림픽 기록을 갈아치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건 밴쿠버 올림픽의 모태범 이후 8년 만입니다. 너무 아쉽긴 아쉬웠어요.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뻐요. 차세대 단거리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차민규는 이번 대회 우리나라 최고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으로 구성된 여자팀 추월 대표팀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데다 최악의 조직력으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노선영이 뒤로 처진 가운데 김보름과 박지우가 이해할 수 없는 막판 스퍼트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이 2초 가까이 늦게 들어와 3분 3초 76으로 8팀 가운데 7위에 그쳤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연일 기적 같은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여자 컬링팀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스웨덴마저 따돌리고 예선 리그 단독 선두에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예선 3경기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미국을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과감한 작전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선공으로 불리했던 4엔드. 한 점만 따내도 성공인데 우리 선수들은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개 다 빼긴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운데 자리한 우리의 노란 스톤을 보호하는 대신 그 앞에 빨간 스웨덴 스톤 2개를 제거해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빼내려 하기보다는 막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패하면 대량 실점에 빌미를 줄 수도 있었지만 작전이 통했습니다. 여기서 2점을 따내며 스웨덴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이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대표팀은 스웨덴의 첫 패배를 안기며 선두에 올라 내심 금메달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잘 할 수 있으려면 감각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까지 집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남은 예선 상대는 3팀.
이 가운데 두 팀은 최하위권의 러시아와 덴마크입니다. 오늘 미국을 꺾으면 1위로 4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4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남자 대표팀은 이탈리아를 누르고 2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특별한 우정이 특별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두 선수의 우정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까지 녹였다고 평가하면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이상화 선수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은 고다이라 나오였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껴안고 축하해주는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まずサンワ選手に、チャレッソと、そしてまた私はまだサンワ選手のことをリスペクトしているよって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일본 주요 언론들도 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다이라가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고다이라를 스튜디오에 초청한 일본 중계진은 특별한 우정에 주목했습니다. 振り返ってイーサンファさんを待ちましたよね。僕ねあのシーン思い出しても今ダメなんだもん。두 선수는 2009년부터 각종 국제 대회에서 경쟁해 왔지만 경기 뒤에는 서로 챙기는 언니 동생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サンワ選手がタクシーを呼んでくれて、でその空港までのお金も出してくれて。 저에게는 남다른 스케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선물을 해줘요. 두 선수의 특별한 우정이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정치 외교를 떠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평창을 끝으로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화 선수는 앞으로 1, 2년 정도 더 선수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평창의 이번 역주를 통해서 아직은 더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앓은 채 선수 생활을 이어온 이상화는 평창 올림픽 이후 은퇴를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매년 돌았던 다른 나라의 링크장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약간 울컥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어제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장 은퇴하지는 않고 좀 더 현역 선수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능력이 있으면 올림픽까지는 아니더라도 1, 2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 관중의 뜨거운 환호 속에 혼신의 역주를 펼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좋아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1, 2년을 더 한다면 순위에 상관없이 정말 재미있는 스케이팅을 할 것 같아요.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어제부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편히 쉬고 다 내려놓고 정말 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고 4년 뒤 33살이 되지만 올해 32살의 고다이라를 보면 충분히 다음 올림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설 반열에 오르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화는 평창 이후 또 다른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강인 우리 여자 쇼트트랙 팀이 3000m 계주에서 통산 6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예선에선 넘어지고도 1위로 골인했던 우리 팀은 오늘 결승에서는 무결점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일 여자 계주 예선에서 4바퀴 만에 이우빈이 넘어져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대역전극을 이끌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스 최민정 심석희가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펼치며 무섭게 따라붙은 끝에 올림픽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압도적인 1위로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숨을 돌린 우리나라는 오늘 밤 중국과 이탈리아, 캐나다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이자 올림픽 통산 6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500m에서 무서운 막판 스퍼트를 보여준 에이스 최민정이 선봉에 서고
아쉽게 예선에서 넘어졌던 심석희는 아픔을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선에서 빠졌던 맏언니 김아랑이 팀 분위기를 띄우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김아랑은 계주에 앞서 1000m 예선전에 출전하고 남자 500m 예선에는 임효준과 서일아가 출전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오늘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8대 0으로 패했던 스웨덴과 7, 8위 결정전을 끝으로 하나 됐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동안 파행했던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권난 기자입니다. 임시휴업 상태였던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지 14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법사위, 오후엔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 법안부터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합의는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의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먼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선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헌 논의를 두고는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고 맞서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어제 검찰의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비자금 120억 원은 BBK 특검 수사 때와 같이 개인 횡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스가 추가로 조직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된 정호영 정 BBK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또 다른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격리 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각 대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됐던 120억 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 다른 수사를 이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부산의 산후조리원 2곳에서 신생아 32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즉 RSV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다행히 감염된 신생아들은 모두 완치되긴 했지만 부산시는 두 조리원의 신생아 씨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이곳에 있던 8명의 신생아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서도 모두 24명의 신생아에게서 RSV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생아가 모여있는 산후조리원에서 RSV가 집단 발병한 것입니다. RSV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24개월 미만 아기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처음 노출돼서 감염되었을 때 그 증상은 다른 연령의 아이들보다 심하게 오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아주 심합니다. 감염된 32명의 신생아는 대부분 완치됐습니다. 부산시는 두 산후조리원을 오간 신생아와 산모 등 567명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은 폐쇄 조치했습니다. 신생아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모자 동시를 통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외부인들의 방문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부산시는 RSV 평균 장복기인 5일 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두 산후조리원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자 10대 학생들은 대통령이 부끄럽다며 비판했고 의원들을 사이코패스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총기 규제 논란에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10대 학생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총격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규정한 데 분노했습니다. Bu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isn't just a mental health issue. 총기협회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규제에 소극적인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o every politician who is taking donations from the NRA, shame on you. 다음 달 24일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marching together as students begging for our lives. 미 언론들은 분노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참사가 총기 규제 논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학생들과 면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사의 원인을 FBI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는 데 시간을 쓴 탓으로 돌려 성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서울이 영하 2도, 평창이 영하 7도에서 출발하면서 예년보다도 높겠는데요. 두 지역 모두 다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에 건조특보도 점점 더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도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시원한 비나 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보도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지만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가세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